유튜브의 부상과 할리우드의 구조적 변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오랜 황금기를 뒤로하고 구조적 위기에 빠지는 가운데 유튜브는 현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들이 초기 성공 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전통 TV 시청률이 급락하는 사이 유튜브는 콘텐츠 생태계를 급속도로 장악하며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TV와 광고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 유튜브는 더 이상 스마트폰과 PC 화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백만 가정에서 유튜브가 TV로 확장되며 닐슨에 따르면 매달 약 1억 5천만 명이 TV에서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들의 시청 시간은 매일 총 10억 시간에 달하며 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OTT 서비스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상회합니다. OTT 서비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고품질 콘텐츠에 집중하는 동안 유튜브는 숏폼과 롱폼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TV 화면으로 유튜브를 감상하는 이용자들은 기존 방송 프로그램보다 유튜버의 콘텐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TV 광고 수익은 2019년 전체 광고 시장의 33%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315억 달러로 5년 새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 기존 미디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유튜버들. 유튜브는 단순한 1인 미디어의 영역을 넘어 수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형 콘텐츠로 전통 TV와 영화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스터비스트로 그의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게임쇼 영상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6억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유튜브가 대규모 스케일의 제작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OTT 서비스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스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스터비스트와 함께 5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리얼리티 쇼를 제작 중이며 이는 전통 미디어가 디지털 플랫폼과 협력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유튜브가 주도하는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과 숏폼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영화보다는 틱톡과 유튜브 스크롤을 선호하며 이는 영화가 과거 라디오 연속극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숏폼의 인기가 아닌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 포맷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롱폼 콘텐츠 시청 시간도 빠르게 증가하며 기존 TV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4.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공존 가능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 미디어와 유튜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OTT 서비스들은 유튜버의 영향력을 활용한 콘텐츠 공동 제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틱톡은 영화와 드라마 홍보의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책임자 벨라 바자리아는 유튜브와의 경쟁 속에서도 적절한 스토리가 있다면 여전히 젊은 청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유튜브와의 공생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5. 유튜브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양은 줄지 않았지만 그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화관 중심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OTT와 협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구도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협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의 부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화사와 TV 방송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유튜브와 협력할 수 있다면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이전과 이후 새로운 문명의 엔진. 2005년 유튜브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존의 정보 생산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콘텐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튜브 이전의 정보 생태계. 유튜브 이전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언론, 학계, 전문가 집단과 같은 특정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정보는 텍스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대중은 이러한 정보의 수용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정보의 내용은 비교적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유튜브 이후의 사회 변화. 유튜브의 등장은 정보 공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 소비에서 동영상 중심의 정보 소비로의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정보 생산의 민주화. 유튜브는 일반 대중이 직접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기존의 정보 독점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2. 콘텐츠 소비의 변화. 유튜브는 텍스트에서 동영상 중심으로의 정보 소비 패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3.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고 광고 수익, 후원, 협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소통 방식의 변화. 유튜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 채팅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변화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연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교육 콘텐츠, 전문가 강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정보 접근성의 확대. 유튜브는 교육과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며 누구나 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창의성의 발현. 유튜브는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의 확산. 유튜브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통의 증진. 유튜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유튜브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과도한 사업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유튜브 공화국 양날의 검. 무한한 가능성과 그늘진 이면.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25억 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와 80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월간 이용자가 4,624만 명에 이르며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은 43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국산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훨씬 앞서는 수치로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이자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며 광고, 음원, 쇼핑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유튜브의 독점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구독자 100만 명을 넘는 유튜버도 현재 5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음식, 교육, 여행, 음악, 레포츠, 연애, 건강, 경제, 뉴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유튜브가 주요 정보 습득 채널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브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간의 경쟁 심화와 수익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튜브는 뉴스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언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저널리즘은 가짜 뉴스, 편파적인 정보, 선정적인 콘텐츠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짜 뉴스와 사이버 레커의 범람입니다. 가짜 뉴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사이버 레커는 폭로 영상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사회악으로 작용합니다. 유튜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이버 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건전한 유튜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저널리즘만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기업,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좋든 싫든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튜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유튜브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동영상을 추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의 노출을 최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릭률은 썸네일과 제목을 클릭하는 비율을 말하며 높은 클릭률은 해당 동영상이 흥미롭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시청시간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를 나타내며 긴 시청시간은 높은 품질의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완료율은 사용자가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높은 시청 완료율은 콘텐츠의 매력도를 반영합니다. 상상력을 태우는 200kg의 아이디어, 유튜브 시대, 작가의 새로운 무대. 지금 내게는 하루 200g의 식량과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토록 많은 아이디어를 갈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디어는 영감의 원천이자 창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나는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 속에서 글을 쓴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언제나 노력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일에 목말라하며 아이디어를 갈구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생명력이다. 글쓰기는 근원적인 부름이자 숙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일의 숭배자다. 일이야말로 진정제이고 자극제이며 도피이고 운동이며 기분 전환이며 열정이다. 나에게는 친구나 놀이보다도 글쓰는 도구들과 독자의 세계가 훨씬 더 나은 휴식처다. 일의 세계에서 나는 만족과 힘을 얻고 실증나지 않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일을 즐겼다. 커피숍, 식당, 욕실, 여행지, 침대, 거실, 호텔, 극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일을 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고 생각한다. 일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힘이다. 이제 나는 유튜브에서 글을 쓴다. 디지털 공간은 상상력이 뛰놀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유튜브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표현의 폭을 넓혔다. 영상 콘텐츠로 재창조된 글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은 속도로 창의력을 불태워야 한다. 살아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불꽃이 꺼져선 안 된다. 아이디어는 나의 연료이자 영양분이다. 그것이 모자랄 때면 정신은 메말라가고 창작 활동에 한계가 온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게 되면 그때서야 생기를 되찾고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지속적으로 달린다. 내 앞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찾는다. 이를 향한 열정이 내 에너지를 채워주고 나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루 200kg의 아이디어로도 부족한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더 많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